이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데에 이 녀석들의 역할 딱 넣어야 했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첫째로 문제 풀이할 때 목적지에 정확히 집중해서 개념적으로 내가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나에게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전년도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상의 다른 정보들을 내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자 했을 시에는 오히려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되었던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수많은 사실은 문제 안에서 나에게 혼란만 야기하게 되는 다른 값들에 집중을 했을 시에는 개념적인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재 변별력이었다 라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 왜 이걸 3으로 줬냐 이거야. 1로 줬어도 되잖아. 이거 사실 이 부분은 싹 없애버리고 얘를 1이라고 줬어도 돼. 무슨 말이에요? H1이 딱 제로가 되도록 하고 네가 없으면 GX는 감소하다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도 된다고. 여기를 1이라고 주고 여기 그냥 GT만 넣어주고 이 뒤는 아무것도 안 주면 돼. 그냥 양수, 언제나 양수인 함수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이 제로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까진 감소, 그 이후는 증가. 그래서 우리가 늘상 극대극소의 판정을 하는 그 녀석을 통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이 구간을 만들어놨어. 굳이 이 구간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평가원이 웃고 있더라. 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이렇게 첨예하게 대놓고 보여주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이거 구분을 해야 돼. 이 많은 우리가 공부하는 명제들이 일방 명제입니다. 수2는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모든 개념이 다 그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추론이 이거이므로 이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또 이거일 수밖에 없다. 연역 추론해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확실한 정보를 이만큼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고, 문제에서 가장 목적 지점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지점, 거기까지를 효율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수2 실력이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발견적 추론은 조금만 해도 되는 것이 수2인데, 거기에 주력으로 이용되는 이 개념들, 수2의 모든 개념들, 대부분의 개념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람이면 동물이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이거 뒤집으면은 틀려요. 사람이면 동물이다인데 동물 중에는 사람 아닌 게 있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다라고 말하려면, 동물은 뭐다라고 말하려면 동물은 생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것도 맞는데 이 반대는 또 안 된다니까? 그 말례가 오늘 15번에서 살폈던 내용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두었으면 좋겠다. 제일 큰 것이 F'이 0 이상이다 인 거고, 그 안에 있는 것이 F가 증가한다 인 거고, 미분 가능 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F'이 양수다라는 게 가장 안쪽에 있는 거다. F'이 양수이면 F가 증가하는 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직선 같은 거. 이 시험지에 있었네. 얘로부터 얘를 말하려고 하면 충분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 와, 그것도 15번 안에 있어서 소름 돋아. 이 순간을 결국 마지막에 G에 대해선 정답으로 했거든? 프라임 0인 순간이 잠깐 있어. 근데 증가가 안 깨졌잖아.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증가 감소에 대해 도함수의 활용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한 것이지만, 도함수의 부호에 집중한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 또한 증명 대상이었어. 그래서 요 녀석은 프라임이 0인 지점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고립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바로 우측을 보아도 x가 커지면 y가 커졌지, 바로 왼쪽을 봐도 x가 커지면 y가 커졌지. 그러니까 이건 아직 증가. 그러나 프라임이 늘 0보다 커야 된다는 아닌 거지. 그래, 그렇다면은 f가 증가한다를 알고 있으면 f'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니?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다. 방금 이 녀석 때문에 등호가 추가되어야 했어요. 자, 이것은 그럼 이거 명제를 하나로 일어나고 싶은데 이것도 반대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른데 어떻게 해?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잖아. 근데 동물이면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일 수밖에 없다. 판정이 돼. 근데 이거라고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 개념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개념인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건 이걸 다 안다는 거야. 프라임이 계속 0 이상이어도 이런 상수함수 구간이 나와 버리면 그럼 그건 증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 구간 내에서는 x가 커지면 y가 안 커지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명제의 반례 자리에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단의 열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평가원이 지금과 같이 프라임이 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0이 살짝 되는 순간에 대해 답으로 정한 적은 있어요. 이 둘에 대한 비교를 위해. 근데 대놓고 지금처럼 증가 감소 문제에서 상수함수 구간을 일부러 이 문제에 굳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방금 전에 보면 이거 이렇게 냈으면 그럼 상수함수 구간 없이 똑같이 물을 수 있었잖아. 근데 굳이 이런 걸 집어넣어갖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근데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 뿐만 아니라 제로인 구간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까지를 지금 묻고 있었다가 첫 번째고, 이건 뭐지? 극대극소의 판정이에요. 극대극소의 판정이에요. 역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프라임이 0이고 여기까지가 뭐야? 극대극소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것은 미분 가능 시에는 프라임이 0인 거 안에만 극대극소인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프라임이 0인 것 중에도 극대극소가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처럼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극값이 되는 지점들에서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것 롤의 정리를 통해서 설명하였고요. 방금 전에 문제 15-1번 문제 등에서 롤의 정리 비슷한 것으로 이와 같은 지점을 이용하였다. 이게 첫 번째 명제인데, 자, 극값이면 프라임이 0이지만 프라임이 0이라고 다 극값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 부호를 변화를 시키잖아. 근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만 반드시 극값이 되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를 또 이렇게 나눠놨어. 프라임이 0이면서 부호가 변화가 있으면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 맞지.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 맞지. 근데 지금 굳이 얘를 피해서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다고요. 주변에서의 최소값이다라는 극대극소의 정의는 만족해. 우리가 흔히 최소값 혹은 극소값으로는 이 부분 찾잖아요. 그 맞아. 좌우에서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이고 끝값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극소값을 가지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주로 우리가 많이 다루던 상황인데, 근데 그것이 극소, 최소의 정의는 아니라는 거야.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지 않아도 이런 지점에서도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안 바뀌었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었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지 않았어. 그저 그대로 있었을 뿐이야. 근데 극소이자 최소라고. 여기서도 뭐가 필요했어요? 정의가 필요했어. 이거 반대는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맞다. 중요 개념이다. 하지만 극대극소의 정의 또한 살펴주어라. 꼭 부호 변화가 안 바뀌어도 요렇게 생겨먹은 곳이 주변에서의 최소값 x =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소 혹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를 다 만족시키니까 얘는 극대이자 극소야. 그 지점을 지금 특히나 최대, 최소, 극대, 극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물어버렸어요. 정의는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이고, 그것이 꼭 프라임이 양음이 바뀌고 양이 바뀌지 않아도 최소값, 극소값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굳이 일부러 수치를 조정해서 보여준 것과도 같다. 까지 여러분도 느껴볼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자, 수투 P명 쓰이다를 중심으로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나가는데 1번, 2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거일 수밖에 없다. 이거일 수밖에 없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예외 없이 설명해 내려면 정의를 잘 알아야 한다. 자, 3번부터는 그저 재미로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생되는 거 엄청 많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랑 모의고사에서 계속 만날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평가원이 보여준 것이 판도라의 상자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도 많을 수 있다는 거야. 동그라미 X에서도 충분히 물을 수 있고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야. A 그리고 B에서 동일한 극소값을 가지면 아까 바로 15-1번 문제에서 만났던 그래프와도 비슷합니다. SX의 그래프.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보다 B가 크다고 치면 그럼 FC가 너보다 큰 게 존재할 것 같지? 자, 근데 이게 롤의 정리의 유도 과정에서부터 파생되는 거라고요. 이 사이를 그냥 이렇게 이어놔도 미분 가능해 지금. 그게 지금 사실상 요게 15번에 있었던 함수 그대로입니다. 이게 X가 되어야 한다라는 반례가 15번 문제 안에 있었다고요. 자, 이 4번도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과 거의 비슷한 15번의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15번과 동일한 상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15번이라는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고 여러 명제가 어떤 것은 참으로 어떤 것은 거짓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방금 전에 3번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참이 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F'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에 대한 서로 같은 집합,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작은 구간이 딱 요거라는 거고요. 0보다 큰 구간이 딱 요거라는 거니까 그럼 0에서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겠지. 지금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의 개념이니까 더도 덜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F'이 제로가 되는 것으로. 자, 그 다음 5번도 한번 볼게요. 연속함수 F에 대해 이것은 왜 3이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린 구간 A, B에서 최소값이 M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열린 구간이에요. 그럼 그 최소값 M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그 M이라는 녀석이 상수함수를 내가 생각을 안 해버리면 그 최소값 M이라는 녀석 더 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x = 3이 이런 중간 지점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3이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x = 1까지 계속 다 이거였잖아. 그래도 된다. 꼭 이 끄트머리에 있는 값이 너보다 작지 않아도 된다. 너보다 크지 않아도 된다. 같은 이유로 이거는 아니어도 돼. 같은 이유로 FB가 M보다 크다라고 말해도 그 또한 틀린 말이 됩니다. 이건 롤의 정리의 유도 과정에서 전체가 상수함수가 되는 순간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4대 정리는 이미 참임이 알려져 있는 명제들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시험, 평가원 시험에서도 최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접근해 나갈지에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사이의 관계, 개념의 연결 관계가 유도 과정입니다. 롤과 평균값 정리는 유도 과정을 잘 살펴주었을 때 그 안에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어떤 예시에 대한 부분, 반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자, 어찌 보면 이 녀석은 롤의 정리 유도 과정에서 이런 최대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어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롤의 정리가 증명되는 것은 맞지만 꼭 이것보다 큰 최대값이 있고 이것보다 작은 최소값이 있을 때에만 롤의 정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A시당초 맨 처음에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또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제일 중요한 평균값 정리에 의한 증가감소 설명을 위해 필요했던 롤의 정리를 위해
최대 최소 정리, 그리고 상수함수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15번 문제 안에 여러 의미로 들어가 있더라.